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4흘 연속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진짜 좋은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원래는 이제 강력하게 하락했던 것이 이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랑 같이 잘 지금 협의가 되면서 이 관세 조치를 지금 현재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건 상승하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우상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세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약간 순매도 기조를 보였다가 오늘 오후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금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지금 3영업일 연속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이런 이제 수급적인 기조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39선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2,58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12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750선 정도 자리까지 현재 이 상승력이 스트레이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남은 금요일이죠. 이번 주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도 좀 긍정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본다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도, 한 월화 정도까지도 상승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며칠간은 크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우려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놓으신다면 풍족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승 기조를 잘 이어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저희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와 테마에 또 주목하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DYD, 삼부토건, SY 스틸텍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K푸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식료주들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의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삼양식품도 10%대 강세, 소스 공급 업체인 S&D는 20%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료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사이버 보안입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사용 차단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 속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데일리 하스닥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도 푸틴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였죠.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눌렸을 때마다 우리가 재탕, 삼탕까지 계속해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네. 적이 있고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참여자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과거에 이제 언급한 내용을 따르면 그 참여자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 쪽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현재 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오늘같이 지금 상승력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독일 머넨 안보회의에서 이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청사진을 이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금요일 14일이죠. 14일부터 16일 정도 선,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정도에 이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그 다음 주 시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관련 이슈는 다음 주까지 또는 그 다음 주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한번 이제 시세 흐름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장중에 상승력을 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제 토건 관련 종목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실적이 다소 좀 좋지 않은 조금 급격한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 중에 현대 에버다임을 일단 먼저 볼 건데 오늘 이제 9,000원, 9,050원 위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타는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드릴 트럭을 현재 제조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강력하게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후행 스패도 다시금 또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면서 이 9,05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9,0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 또는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SY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관련 이슈로 상승력이 나왔던 1월 13일 이후 좀 조정 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한 단계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기준선 위로 즉 4,180원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18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4,18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대로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뭐 4,600원이라든지 4,7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또 한번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좀 취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는 이제 이 건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죠. 본격적으로 이제 폴란드에 이제 기반을 둬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도 이제 그 재건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시세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7,800
17,800원짜리, 17,8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고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21,000원 정도 부근까지 우리가 또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를 취해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대형주죠. HD,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그 관련 이슈로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 보면은 이전 고점인 이 74,000원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즉 68,500원짜리만 종가상이 이탈되지 않는 시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74,000원을 넘기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68,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홀딩 관점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업체들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동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11,200원이 무너지면 이제 시세가 죽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1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한번 유지해 가 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4,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또 시세 상승력을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대동도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TYM 농기계 하나 더 봐야겠죠. 이 TY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트랙터를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그 관련 이슈로 지난 11월달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고점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서면서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만 잘만 나온다면 2차 상승력을 또 한번 강하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5,07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5,070원짜리입니다.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관점, 이탈되면 자금 회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000원, 2차적으로는 한 6,5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또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력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시세의 연속성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SY, 한미글로벌, 대동과 TYM 같은 종목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K푸드 볼 텐데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에 오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번 이나 좀 선택을 해주신 이슈입니다. 뭐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어떤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좀 세워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식품 쪽은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가질 때 지금 우리 코너에서만 딱 관심을 가져서 지금 바닥부터 지금 우리가 다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점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식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부터 다시 이 3영업일 연속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K푸드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의 업체들이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거 2025년에도 이러한 성장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급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1.03%나 증가했고 대상도 영업이익이 32.64%나 증가했고요. SPC그룹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자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을 4조를 이제 넘기면서 3조 클럽에 이제 매출 3조 클럽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매출 3조를 넘기는 이제 식품 기업들이 무려 이제 11개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제 식품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력을 계속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이러한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이 혹여라도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식품 기업들의 타격이 일정 부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만약에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식품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제 중국 쪽은 이제 폐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혹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괜찮다라는 관점이 현재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4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미국 텍사스의 이제 제빵 공장을 설립을 확정해서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CJ 푸드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조지아주에 연간 1억 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공장을 짓고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 총 매출의 한 미국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 법인이 현재 미국 공장을 한 4곳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가장 잘 팔리는 두 분은 현지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가, 특히 이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까지 무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장류, 소스류를 많이 만들고 있는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LA에서 김치를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보유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보았을 때 혹여 뭐 관세를 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을, 한마디로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이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 놓는다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일단 풀무원이죠. 그래서 오늘 풀무원이 지금 3영업일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제 어제까지 만약에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3영업일 정도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대로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눌리게 된다면은 한 12,000원 정도 부근까지 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13,000원 정도 구간부터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분할로 이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 15,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터치할 것 같고,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 지난 2024년 고점을 찍었던 18,000원도 넘길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라는 회사죠. 이 대상이 어제 급등력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한국의 이 담그기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류를 대표적으로 만들면서 이 순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푸드라는 이 브랜드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이 대표적으로 급등력이 나왔고 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도 지금 오늘까지 상승력을 잘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상승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만 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혹여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19,000원 정도 부분까지 분할로 이 바닥권에서만 잘 모아가신다면 추후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는 23,000원, 24,000원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취해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 말고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동원 F&B도 현재 지금 3영업일 연속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첫날 양봉 나왔을 때 제가 이거는 그냥 이 가격에 매수해도 돼요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3영업일 나오면서 120선, 그때 제가 이거 터치한다고 했죠. 진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자리를 만약에 잘 돌파하게 된다면 더 가겠지만, 돌파 못하고 눌린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눌리면 다시 3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게 된다면 다시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31,000원,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잘만 모아가신다면 120선을 돌파하는 시세를 우리가 한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만 이제 시세를 챙겨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33,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기적으로 쭉 올라가게 된다면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5%나 상승력이 나오면서 현재 이 상승 추이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20선을 이제 60선이 상승 교차하게 된다면 이 20선 정도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어제까지 지금 잘 내려왔다가 그죠? 결국 지지받는 격으로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21,200원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현재의 상승 추이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합니다. 그래시 이 CJ 프레시웨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지난 2024년에 2023년보다 한 70% 넘게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손절없이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음봉이 나왔을 때, 그렇죠?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봉이 뜨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19,000원대부터 한 18,000원 정도 텀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잘만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잘만 올라가게 된다면 그 2만 원 이상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왜?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인데 주가는 역대 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가만 좀 잘 올라가진다면 3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상승력이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시세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유하신 분들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78만 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혹여 78만 원짜리를 이탈시킨다면 안 가는 거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선점해 주셨던 식품주이고요. 점심시간 대신에 데일리 아스탁을 선택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식품주로 재미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종목들 많으신 것 같고요. 식품주 안에서는 실적 잘 내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 보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은 사이버 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대만 등의 이런 해외뿐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카카오에서도 이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이제 종종 간헐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기적으로 이슈가 불거진다고 제가 이야기는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종종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종 보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주가가 지난 1월 달부터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 추이를 좀 타고 가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있죠. 바로 정부가 이 공무원의 이제 챗 GPT나 이제 아니 딥시크 이 사용 유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 보안 위험 우려로 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현재 좀 상승력이 참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중국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딥시크에 대한 이 데이터 보안 우려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외교부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하에 아예 이제 외부 접속을 내부에서는 이제 차단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또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현재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이슈가 있죠. 일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 그래서 이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에 1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델라 MS 회장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AI 보안 정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또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들이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 번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눌렸을 때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추세상 보면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지금 상승력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5,56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6,170원 정도 자리가 이제 저항점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고점으로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지만 혹여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7,15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시세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5,56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더 홀딩 관점. 하지만 이탈되면 빠르게 자금 회수,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간다면 7,1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혹여 눌리게 된다면 4,900원 이하로 재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사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9,100원 위로 올라탄 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가격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9,1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그리고 이 상태로 시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이버 보안 테마까지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핵심적인 정보들 좀 전달을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다 못다한 얘기를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정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 관련 정보들을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고민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